원장님, 모공 넓어지는 것도 유전이죠? 피부과 안 가고도 모공 작아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모공에는 유전적 영향이 꽤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 유전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습관 때문에 모공이 또 커지기도 하고 그것들을 교정했을 때 모공이 좀 작아지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큰 모공 때문에 고민인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90% 분들이 구독 없이 보고 계시는데 잠깐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면서 피지 분비가 좀 늘어나죠. 그러면서 모공이 커졌다. 이 모공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없나요? 피지 분비 좀 줄일 수 없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모공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모공이라는 것은 이제 털모에 구멍 공자를 쓰는데 털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부학적으로 좀 보면 피부 표면을 뚫고 구멍이 있어서 거기 털이 이제 삐쭉 나오고요. 그 털 아래쪽에 보면 피지를 만들어내는 피지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샘이 피지를 만들어서 털을 따라서 위로 피지를 점점 밖으로 모공으로 피지를 배출해내게 됩니다. 털 기둥을 둘러싸는 피부의 벽층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공이 구성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모공이 왜 커지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모공을 구성하는 가운데 있는 털이 굵어지게 되면 모공이 커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분들이 코에 블랙헤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자세히 보면 코에 있는 짧고 굵은 털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지선의 분비가 활발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따뜻해지고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이 모공을 구성하는 이 통로를 지나가는 피지가 많아지니까 길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공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공의 입구가 막히고 그 아래쪽에 피지가 쌓이면서 이제 모공 벽을 주변으로 밀면서 모공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각질이나 혹은 메이크업 제품 같은 것들이 모공 입구를 막고 피지 배출이 그럼 안 되니까 그 아래 피지가 쌓이고 점점 커지면서 모공 벽을 옆으로 미니까 모공이 커지게 되겠죠. 또 여드름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이 염증이 심해지면서 주변 모공 벽을 막 녹이면서 손상을 시키고 그것이 나중에 흉터로 남게 돼서 모공이 흉터가 되면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공을 따라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민감한 피부나 주사 피부염 있는 경우에서 가끔 이렇게 모공을 따라서 점점점 빨개지고 어두워지면서 볼록 튀어나오면서 모공이 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노화가 되면서 이 털을 둘러싸는 조직의 벽이 탄력이 떨어지고 느슨해지면서 모공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정면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면 모공이 좀 커지면서 세로로 좀 길쭉하게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모공이 커지는 원인별로 모공을 작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첫 번째, 털이 굵은 경우는 제모를 하면 그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코에 이제 털이 굵어서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튀어나오면서 보이는 경우에 제모를 하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모는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니까 이건 집에서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 피지 분비를 좀 줄이는 그런 케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다음으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인데 여드름이 좀 생기지 않도록 집에서 관리를 잘하면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여드름이 생긴 다음에 그게 주변 털을 둘러싸는 조직의 벽을 손상을 시키고 흉터를 생기게 하면서 모공이 커지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실 흉터는 집에서 좋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흉터가 생기면서 모공이 커진 경우에는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피부에 좀 모공을 따라서 염증이 있거나 하면 좀 빨개지면서 튀어나오고 모공이 넓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집에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화가 되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커지고 늘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노화를 조금 예방한다거나 탄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쓰시면 좀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피지 분비를 좀 줄이고 또 여드름을 좀 예방하고 피부에 자극이 있는 경우에 좀 도움이 되면서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안 잘하기입니다.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하루 두 번을 꼭 하셔야 되고, 우리가 밤에 메이크업 돼 있는데 술 마시고 너무 피곤해서 안 씻고 그냥 자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각질이 모공을 막고 여드름이 생기고 모공이 커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세안할 때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클렌저는 약산성이면서 계면 활성제가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자극을 유발하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런 성분이 빠진 제품, 젤 타입의 클렌저를 이용해서 한 번 할 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충분히 문질문질 하시고, 세안할 때 쓰는 디바이스들 쓰지 마시고 손으로 하시고, 헹구는 것도 충분히 잔여물이 남으면 이제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헹구시고, 그 다음에 물기를 제거할 때도 이렇게 마찰을 주면서 닦지 말고 이렇게 꾹꾹 살살 눌러서 물기를
물기를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보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은 보습 잘해주기인데, 보습을 안 해주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우리 피부에서는 당연히 피지 분비를 늘려서 피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당연히 모공이 이제 커지게 되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물기를 제거하시고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런데 보습을 할 때 물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습을 해야 되겠지만, 지성이어서 피지 분비가 많은 타입인데 너무 오일리하게 두껍게 보습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가볍게 이제 물과 같은 그런 히알루론산이나 가벼운 제형의 보습제를 이용해서 촉촉하게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하루 중에 물도 한 2리터 정도 충분히 섭취를 하셔서 우리 피부에서 수분을 뺏기지 않도록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 잘하기인데요. 우리가 햇빛에 노출이 되면 이 햇빛이 피부 섬유를 파괴하고 탄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피부 모공의 벽을 이루는 조직을 흐물흐물하게 탄력이 떨어지게 해서 모공이 커지기도 하고요. 또 피부에 자극이 되면서 염증을 유발하면서 모공이 커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외 외출을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외출을 한다 그러면 우산이나 선캡과 같이 물리적으로 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쓰시는 것이 좋고, 또 그런 도구를 쓸 수 없다 그럴 때는 선크림이라도 꼭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크림은 가급적 무기자차를 선택하시고, SPF는 50 이상이게 차단 능력은 좋은데 자극이 되는 성분이 빠지고 본인이 사용했을 때 사용감이 괜찮은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세안제나 보습제나 선크림이나 이렇게 내 얼굴에 사용하는 제품들을 적절한 제품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안도 잘하고 보습도 잘하고 자외선 차단도 잘하고 했는데, 그래도 여드름이 생기고 빨개지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모공이 커지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면 화장품 선택이 잘못된 경우도 꽤 많습니다. 화장품 속에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거나 피부에 자극이 돼서 빨개지게 만들고 모공을 커지게 만드는 성분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 성분들 때문에 모공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이런 성분들이 피부에 자극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 또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은 인터넷에 코메도제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성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체로 어떤 오일과 관련된 성분이 많은데요. 이런 성분들이 내가 쓰는 화장품에 들어있다 그러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할 것입니다. 당연히 메이크업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메이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 또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급적 메이크업 하는 시간을 최소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크업 성분들이 이제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메이크업 하시고 술 마시고 밤에 들어와서 귀찮아 하고 안 씻고 주무시는 경우 정말 안 좋으니까요. 꼭 메이크업을 지우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얼굴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우리 손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럽거든요. 의대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 손을 찍어서 손에 있는 세균을 배양하는 실험을 해요. 근데 그거 해보면 손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균이 이렇게 막 드글드글드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을, 우리 얼굴을 만지면 손에 있는 세균이 얼굴에 이렇게 가서 피부에 자극이 되고 감염을 또 유발하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씻고 로션 바를 때 빼고는 손으로 얼굴을 안 만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레티노이드 제품 사용하기인데요. 먼저 이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유도체 계열의 약물들인데, 레티놀, 레티날, 레티닐 팔미테이트 뭐 이런 화장품에 쓰이는 것도 있고, 또 트레티노인이나 지금은 단종됐지만 굉장히 유명한 스티바 A라는 제품이나 또 디페린, 그리고 최근에 아크리프,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레티노이드들은 우리 피부에서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의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냅니다. 첫 번째는 이 레티노이드를 바르면 피부의 각질이 턴오버되는 주기를 짧게 한다고 하는데요. 각질이 쌓이지 않고 잘 탈락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공을 막지 않고 여드름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피지 분비를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공이 작아지고 여드름도 덜 생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공뿐만 아니라 색소도 좀 합성을 줄이고, 또 색소의 이동을 막기도 하고 색소의 탈락을 빠르게 해서 밝아지게 만드는 효과도 있겠고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탄력을 좋게 하고 잔주름 같은 걸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실제로 블랙헤드나 여드름이 줄어든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모공도 이제 작아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용할 때 이것이 이제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밤에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제 사용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피부에 자극이 되고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또 충분하게 보습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썼을 때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이렇게 뒤집어질 위험이 좀 더 높거든요. 레티노이드를 자극이 적은 것부터 시도를 해보시다가 도저히 이걸 못 쓰겠다 하면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을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 같은 경우도 피지 분비를 조금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약간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레티노이드를 썼을 때 민감해서 자극이 돼서 쓸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대안으로 이제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공이 커서 고민인 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하는 것 중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각질 제거입니다. 각질 제거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스크럽으로 이렇게 막
문지르는 거나 혹은 아하나 바하 같은 이제 각질을 녹여내는 산, 이렇게 좀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는 자극이 되는 산으로 각질 제거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피부가 자극이 되면서 점점 더 모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각질 제거 절대 금물입니다. 두 번째는 블랙헤드를 제거한다고 해서 바세린이나 혹은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걸 바르고 따뜻하게 해서 불리고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문질러서 블랙헤드를 제거하라, 뭐 이런 방법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걸 하시다가 피부가 자극이 돼서 막 빨개지고 모공이 커지고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지르는 자극이 많은 방식으로 블랙헤드 제거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병원에서 하는 시술 중에는 프락셀 레이저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모공이 작아지는 시술을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프락셀인데,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프락셀 레이저를 받다가 직후에는 약간 좋아지는 것 같다가 오히려 빨개지고 뒤집어지고 하면서 모공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공을 작아지게 하기 위해서 프락셀 레이저 민감한 분들은 절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공은 유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에이 내가 관리해도 어차피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모공을 커지게 하는 것들 피하시고, 또 모공을 좀 작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보시면, 물론 유전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거를 완전히 그 차이를 메꿀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굉장히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게 그래도 꽤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것 중에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상생활 관리부터 시작하셔서 모공이 작아지는 그런 닥터 피부관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